자, 2026학년도 수능국어 17번 문제의 3번 선지가 출제 오류 논란이 있습니다. 학생분들이 혹시나 혼란스러우실까봐 제가 분석을 해왔고요. 분석을 하다 보니 수능의 출제 방식이나 또 텍스트를 어떻게 읽어야 되는지 이런 것과 관련하여 좋은 이야기가 될 것 같아서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특히 독서 문제는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 실전적인 팁도 준비했습니다. 그럼 시작해 보겠습니다. 먼저 논란이 된 3번 선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칸트 이전까지 유력했던 견해에 의하면 생각하는 나의 지속만으로는 인격의 동일성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갑의 입장은 옳지 않겠군. 여기서 출제 오류라는 대표적인 입장을 보겠습니다. 주장의 요지는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칸트 이전의 견해는 첫째, 갑의 입장과 논거가 다른 건 맞다. 그리고 둘째, 앞에서 갑을 수식하는 절은 옳은 것이라고 본다. 왜냐하면 칸트 이전의 견해는 일문단에서 단일한 주관으로서 지속되는 것을 얘기했고, 이것은 철학에서 수적 동일성의 개념을 강조한 것이다. 그리고 보기에서 프로그램으로 재현한 건 이 수적 동일성이 깨지는 사례다. 그래서 갑은 물론 칸트 이전의 견해도 동일성을 보장하지 않는다고 볼 것이다. 따라서 갑의 입장은 옳겠다고 볼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출제 오류다, 이런 이야기인 거죠. 먼저 첫째는 부정하는 사람이 없을 텐데 둘째가 논란입니다. 맞는 것 같긴 하다. 다른 선지가 확실히 틀리기는 한데 뭐 지문 내에서만 봐야 되겠다,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제가 논란을 종결하겠습니다. 먼저 학생들은 둘째가 타당한지 고민할 필요 자체가 없어요. 물론 둘째도 타당하지 않고요. 왜 여러분이 고민할 필요 자체가 없는지를 먼저 설명하겠습니다. 왜냐면요, 평가원은 그렇게 출제하지를 않아요. 이런 식의 문제에서 평가원은 일관되게 출제합니다. 여기서 첫째가 성립하면 둘째가 성립할 수 없게 출제해요. 안 그러면 학생들은 쓸데없는 고민을 해야 돼요. 학생들이 혼란을 가지지 말라고 배려하는 거라고 볼 수 있어요. 이 문제는 지문과 보기의 주장을 비교하는 문제잖아요. 이때 어떤 주장을 수식하는 절은 오로지 하나의 목적으로 쓰이는 겁니다. 대상을 수식하기에 적절한지만 묻는 거예요. 이게 평가원의 출제 의도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 선지에서 주장을 수식하는 절이 있죠. 생각하는 나의 지속만으로는 인격의 동일성을 보장하지 않는다 라는 갑, 즉 갑을 수식하는 거잖아요. 그럼 평가원이 여기서는 갑이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맞는지 아닌지만 물어본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는 단순히 칸트 이전이 갑의 입장과 다른지만 보면 돼요. 칸트 이전은 갑과 의견이 다르잖아요. 갑은 신체까지 포함하라고 했으니까요. 그럼 옳지 않은 게 맞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실전에서는 이렇게만 풀면 돼요. 이제 17번 보기 갑이랑 을인데, 그러면 나는 갑 먼저 읽고 갑에 대한 선지 먼저 풀어야 되겠다. 그 다음에 없으면은 그 다음에 을 읽고 그 다음에 을에 대한 선지 풀고 두뇌에서 일어나는 의식 스캔하여서 재현한다. 그런 경우 본래의 자신과 재현된 의식은 동일한 인격이 아니다. 이유가 뭔지 나오겠네. 두뇌에서 일어나는 의식은 신체 전체의 기여로 일어난 것이기 때문이지. 오케이. 그러면은 신체를 동일한 인격의 조건으로 보는 거네. 이거 신체의 조건을 얘기한 거 두 명 있었는데 그 스 어쩌구랑 롱 어쩌구랑 이 두 사람 견해 말하는 거네. 그래서 재현된 의식은 인격일 수 없다. 오케이. 생각하는 나의 지속만으로는 인격의 동일성이 보자. 이거 생각하는 나의 지속, 이거 그거잖아. 그 맨 처음에 나왔던 거 칸트 이전 개고, 그리고 요거로는 보장될 수 없다. 살아있는 신체도 포함되어야 된다. 오케이. 그냥 똑같은 얘기 한 거네. 그럼 신체 핵심, 그러면은 스트론슨 롱 어쩌고 개는 동의하겠네. 1번 롱게네스 프로그램으로 재현된 의식만으로 인격이 될 수 있다. 이것만으로 인격이 될 수 있는 거 아니지. 그러니까 틀렸지. 이거는 을이니까 패스. 칸트 이전까지 오케이. 생각하는 나의 지속만으로는 갑의 입장? 이거는 지문에서 그대로 있는 거니까 갑의 입장은 맞는데 칸트 이전은 얘랑 다르니까 얘는 지속만 있으면 된다고 했는데 얘는 그것만으로 안 된다고 했으니까 옳지 않겠군이라고 보는 거 맞다. 자, 이렇게 두 개 선지만 보고 정말 간단하게 풀리고 끝나는 문제인 겁니다. 학생분들은 고민하실 필요가 없어요. 처음에 제가 평가원은 수식하는 절만 동일하다고 해서 그걸 동일하게 문제를 내지는 않는다고 했죠. 제가 다른 예시로도 보여드릴게요. 2024학년도 9월 모의평가 이 문제도 주장들을 비교하는 문제입니다. 여기에도 보면 지문에 나오는 인물인 유형원, 정약용을 수식하는 절이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은 유형원이랑 정약용이 이렇게 생각한 게 맞는지만 체크하면 돼요.
그 다음에 앞의 내용도 맞는지 확인하고 보기의 유토피아와 유형원 정약용이 다른 게 맞는지만 판단하면 되죠. 뭐 다르기는 한데 이 부분 말고 다른 부분 때문에 다른 거는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이 부분만 보면 같은 것 같은데 이런 고민을 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어떤 원리인지 아시겠죠? 그럼 이제부터는 왜 출제 오류 주장이 타당하지 않은지를 정확하게 설명하겠습니다. 아까 정리했던 주장의 논리가 있었죠? 단일한 주관이라는 게 철학에서 말하는 수적 동일성이다. 그래서 갑은 물론 칸트 이전의 견해도 동일성을 보장하지 않는다고 본다는 거죠. 자, 이 논리는 두 가지 문제가 있어요. 먼저 보기의 맥락을 무시해서 틀렸고요. 수능 문제의 기본도 무시했어요. 첫 번째 이유부터 왜 보기의 맥락을 무시한 건지 이거부터 설명해 드릴게요. 자, 보기를 보시면 모모가 아니야, 모모기 때문이지, 그리고 즉 모모일 수 없어, 모모 될 수 없고 모모 돼야 하거든. 자, 문장들을 왜 이렇게 쓴 거예요? 여러분 모두 아시잖아요. 주장 뒤에 근거, 주장 뒤에 근거 이렇게 붙인 거예요. 너무나 간단한 논증 구조죠. 여기서 근거의 핵심은 뭔가요? 신체죠. 이게 핵심이에요. 그냥 칸트 이전의 견해에다가 신체라는 조건까지 포함시킨 게 갑이에요. 칸트 이전의 견해는 생각하는 나의 지속만 있으면 되는데 갑은 그것만으로는 보장하지 않는다고 했네. 그래서 옳지 않다고 보는 거예요. 자, 이러면 예상되는 반박이 있죠? 칸트 이전의 견해도 단순히 지속되는 것만 얘기한 게 아니야. 단일한 주관이라는 조건까지 얘기한 거야. 그게 철학에서 수적 동일성이라는 개념이야. 보기와 선지에서는 단일한 주관이라는 용어를 안 썼잖아. 그러니까 그냥 지속만 얘기하면 칸트 이전의 견해도 인격의 동일성을 보장하지 않는다고 볼 거야. 이거는 수능 문제의 기본을 무시한 논리예요. 수능 문제를 풀 때는 무조건 발문을 정확히 따라야 됩니다. 이 문제는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를 이해한 반응을 묻는 거지 현대 철학가의 입장으로 보기를 이해한 반응을 묻는 게 아니에요. 윗글을 바탕으로 이해하면 단일한 주관이라는 용어가 그런 쟁점을 다룬 게 아니에요. 그래서 단일한 주관이라는 조건을 넣든 안 넣든 둘 다 그냥 생각하는 나의 지속이에요. 그것을 구분짓는 문제를 낼 수 없습니다. 수능은 여러분을 괴롭히려고 문제를 내지 않아요. 맥락을 통해서 핵심을 보여주고요. 그것을 바탕으로 정말 상식적으로 주제해요. 이게 바로 수능에서 텍스트를 해석하는 방법의 본질입니다. 1문단 아래 2문단, 3문단까지 맥락을 잡으면서 읽으면 단일한 주관이라는 용어가 그런 쟁점을 다루는 게 아니라는 것을 바로 알 수 있습니다. 4문단에 복수의 주관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 지문 독해할 때 이 부분이 칸트와 칸트 이전의 차이점이구나, 단일한 주관에 반대되는 개념이구나, 이렇게 연결 못했으면 안 됩니다. 이렇게 연결하는 게 맥락 잡는 거예요. 이처럼 칸트가 말하는 복수의 주관에 반대되는 개념 정도로 이해해야 되는데 불필요한 배경 지식을 통해서 확대 해석하다 보니 오해가 생긴 겁니다. 더 자세히 설명해 볼까요? 1문단을 더 자세히 보겠습니다. 먼저 특정한 인간이 인격이고 나가 자아래요. 그리고 인격의 동일성은 모든 생각의 기반이래요. 그래서 이 뒷문장이 나오죠. 우리는 과거의 내가 현재의 나와 동일한 인격이기에 과거의 내가 한 약속을 현재의 내가 지켜야 한다고 판단한다. 그만큼 동일한 인격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인격이 동일한지 다른지 어떻게 하냐, 이거를 설명하고 싶은 거죠. 그에 대한 다양한 견해가 이 지문의 주제입니다. 먼저 칸트 이전은, 자, 문장 잘 읽어야 됩니다. 생각하는 나라는 것이 영혼이에요. 근데 이 영혼은요, 단일한 주관으로서 시간의 흐름 속에 지속한다 라고 생각한 거예요. 이거는 단일한 주관으로 지속해야 된다, 그래서 단일하지 않게 그냥 지속하면 안 된다, 이게 아니에요. 핀트 잘못 잡은 거죠. 이건 그냥 칸트 이전이 주장한 생각하는 나 그리고 영혼의 특징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생각하는 나가 지속된다고만 해도 칸트 이전이 보기에는 생각하는 나란 영혼이니까 당연히 단일한 주관으로 지속하는 거죠. 자, 그럼 이 생각을 바탕으로 판단해 봅시다. 생각하는 나의 지속만으로는 인격의 동일성을 보장하지 않는다. 이 문장은 맞았나요? 틀렸나요? 생각하는 나, 이건 영혼이고 영혼이 지속하면 인격이 동일한 거죠. 끝났죠? 칸트 이전의 견해를 바탕으로 생각하면 이렇게 간단하죠. 이미 여기서 끝났지만 한 번 더 설명해 드릴게요.
이 문단에서 칸트는 자기의식은 인식의 조건 중 하나일 뿐이고 자기의식은 영혼의 실제함을 보장하지 않는데요. 이게 칸트와 칸트 이전의 차이라는 맥락이네요. 그럼 이제 맥락을 통해서 해석해 볼까요? 아, 이게 차이니까 그러면 칸트 이전은 반대로 영혼의 실제함을 보장한다고 생각한 거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됩니다. 칸트 이전의 견해는 이거예요. 생각하는 나는 단일하게 지속합니다. 즉, 나는 생각한다 라고 생각할 수 있는 인격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게 영혼이에요. 근데 나는 생각한다, 이게 자기의식이죠? 그러니까 자기의식이 있다는 것은 영혼이 있다는 거예요. 영혼만 할 수 있는 거니까요. 결국 나가 생각한다. 내가 생각하네? 이렇게 생각하는 나가 있다는 거는 그게 영혼이고 영혼이 자기의식을 하는 거예요. 칸트는 이걸 반박한 거죠. 아니 그래, 네가 말하는 그런 영혼이 있다 치자. 그럼 어떤 영혼이 있으면 걔는 자기의식 하겠지. 근데 자기의식을 했다고 그게 꼭 영혼이 한 걸까? 영혼만 자기의식을 할 수 있어? 영혼이 아니라 서로 다른 인격인데 자기의식을 똑같이 할 수도 있잖아. 영혼이 실제하는지 안 하는지는 어떻게 증명하는데? 난 못한다고 생각해. 그래서 나는 단일한 주관으로는 설명하지 않고 복수의 주관으로 설명할래. 복수의 주관이 동일한 인격으로 인식되는 건 가능해.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 어떤 철학 논문을 가져오고 반박하고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논문 대신에 저는 EBS 지문을 가져올게요. 이거 연계 지문이었거든요. 마침 이 지문은 제가 적중했던 지문이어서 잘 알고 있었고 그래서 저는 이 지문을 볼 때 헷갈리지 않았어요. 제가 올해 독서 지문은 딱 14개만 선별해서 무료로 공개했는데 14위였던 지문이어서 적중할 수 있었습니다. 수능 특강 98페이지 인문예술 10일 지문을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칸트 이전에 데카르트, 로크, 라이프니츠가 있는데 데카르트는 모든 사유는 하나의 주관인 영혼에 귀속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존재는 영혼에 의해 지속되고요. 그래서 사유가 동일하면 동일한 존재라고 합니다. 이거 그냥 지금까지 우리가 본 거 똑같은 내용이죠. 칸트 이전의 견해라고 했던 게 사실 수능 특강에서 데카르트를 말한 거였어요. 그리고 칸트의 주장은 이렇게 나오는데요. 칸트는 인격의 동일성은 사실 단 하나의 주관이 아닌 복수의 주관에 의해 이루어진다 라고 합니다. 단 하나의 주관, 이게 단일한 주관이죠? 결국 논란이 됐던 단일한 주관이라는 용어는 칸트의 복수의 주관 개념과의 차이점으로서만 중요하다. 이것이 확실하죠. 여기까지 제가 설명하면 이제 예상되는 반박은 이것만 남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단일한 주관 이런 거 생략하면 어떡하냐? 그냥 생략해도 돼서 생략한 건지 너가 어떻게 하냐? 수식하는 표현들을 생략하면 안 된다고 볼 수도 있지 않냐? 자, 그러면 제가 반대로 물어볼게요. 그러면 시간의 흐름 속에라는 표현은 왜 생략했을까요? 이것도 철학에서 엄청 중요한 개념일 텐데. 마지막으로 다시 강조합니다. 철학 지문이든 경제 지문이든 법 지문이든 지문에 나오는 용어에서 학문적으로 디테일한 차이를 요구할 수 없어요. 수능에서 텍스트를 해석하는 방법의 본질은 맥락을 통한 이해입니다. 오로지 시험에서 주어진 텍스트 내에서 언어적인 맥락을 잡으세요. 그리고 상식적으로 이해하면 끝입니다. 긴 영상 보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여러분이 연습을 반복하시기만 한다면 언젠가는 반드시 수능 국어가 상식으로 느껴질 수 있을 겁니다. 더 좋은 강의와 자료로 여러분들에게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